지금 계단 보이시죠? 이 계단이 전부 다 누수의 흔적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다 누수의 흔적이다. 이쪽도 보이시죠? 이쪽 라인, 이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누수가 있다. 와, 여기가 지금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보시면 전부 다 곰팡이입니다. 현재 상황은 현장에 와봐야지만 알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지금 갤러리 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좀 멋진데 건물이 또 외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좀 연식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보니까요, 사용 승인일이 2009년 10월 6일입니다 약 16년 정도 된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신축도 아니고 준신축도 아니고 거의 구축에 가까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구축도 구축 나름이죠. 빨간 벽돌처럼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촬영을 왔냐, 보통 제가 준신축 좋아하고 신축 좋아하잖아요. 표정부터가 다르죠. 근데 일단 이 물건은 반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서 제가 촬영을 왔습니다. 반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정가가 14억 7,800만 원입니다. 근데 한번 유찰돼서 10억 3,5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또 낮아요. 근데 이 물건 또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물건은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물건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은 9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52평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1층에 보시면 수빈 에스테틱이라고 지금 있죠. 그리고 뭔가 건물이 뭔가 불법스럽잖아요. 뭔가 황토색으로 이렇게 뭔가 불법스럽게 지금 만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 근생이 있는 건물이고요. 2층, 3층, 4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건의 또 반전은 뭐냐? 5층이 또 있습니다. 5층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옥탑입니다. 옥탑을 창고로 써야 되는데 옥탑 방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전 매력을 가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상복구를 해야죠. 그래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실게요. 일단 여기가 이제 1층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차 2대가 있고요. 주차는 지금 넉넉합니다. 굉장히 좀 넉넉하게 있는 상태고 주차가 지금 2대밖에 없는데 2대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필로티 주차장 텍스 부분을 또 보잖아요. 이 텍스 부분을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곳곳에 조금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쪽에 보면 약간 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다는 거는 좀 물이 샌 흔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쪽 라인도 보게 되면 곰팡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물이 샜기 때문에 곰팡이가 지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거의 유령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아무도 안 삽니다. 이쪽에 보면 우편함이 있는데 뭔가 이 우편함에 눈물이 좀 나고 있어요. 이쪽 라인에 물이 샌 흔적입니다. 물이 새고 있어요. 소금이가 많아요. 소금이가 아마 이 소금이는 이 텍스에서 물이 젖어가지고 텍스 가루가 이렇게 묻어져 온 이제 눈물인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에도 그럼 누수가 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물건은 누수를 좀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외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2층 같은 경우에는 201호부터 205호 5개 호실이고요. 3층은 301호부터 305호 5개 호실, 4층은 401호부터 403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 5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옥탑을 옥탑 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501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위반입니다. 위반. 근데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층 상가는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적법하게 용도대로 쓰고 있고 옥탑 방만 지금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령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갈 건데 마스크를 좀 쓰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 입구 보이세요? 이 계단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게 되면 안에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계단 보이시죠? 이 계단이 전부 다 누수의 흔적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다 누수의 흔적이다. 이쪽도 보이시죠? 이쪽 라인, 이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누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은 들어옵니다. 바닥 딱 보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소금기. 여기는 소금기가 있다 못해 염전입니다. 이게 소금인지 염전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시겠어요? 여기도 전부 다 누수의 흔적들, 여기 옆에도 보이시죠? 여기다 전부 다 누수의 흔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2층에서 1층 다 새잖아요. 주차장도. 여기도 문제인데
위에서 좀 내려오는 흔적이 또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또 있죠. 그 여기 위층에서도 지금 물이 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2층 같은 경우에 201호부터 205호까지 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준공된 물건인데 어때요 문이? 웰컴 204 하면서 문도 그렇고 도어락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전입니다. 반전인데 또 하나의 반전은 이 누수가 문제가 되는 반전의 반전을 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이 된 상태에서 지금 누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누수만 잡으면 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도 오자마자 도망갈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3층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스크 다시 장착하고요. 이쪽 라인도 다 그러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301호부터 쭉 302, 303, 304호, 305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어때요? 바닥이 소금기가 있어요. 일단 젖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층도 새고 2층도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누수에 대한 흔적이 있다. 그리고 위에 4층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입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401호, 402호, 403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문도 그렇고 인터폰, 여기 인터폰도 그렇죠?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데 여기도 2층, 3층보다 심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3층 내부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문제에 옥탑이 있었죠. 옥탑 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지금 옥탑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501호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없어야 되거든요. 창고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줄고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옥탑 방은 좀 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방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색깔도 그렇고요. 리모델링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방수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찢겼습니다. 이쪽 부분들이.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별도로 보수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밑에가 전부 다 누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3층이나 2층 쪽에 배관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물이 새지 않을까. 그래서 배관이나 화장실 쪽에 방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누가 맛있게 고기를 구워 드셨네요. 여기가 이제 위반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제 따로 늘렸네요. 창까지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옥탑인데 원래 창고로 써야 되지만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초로 이 집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이렇게 지금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마스크 다시 착용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와, 여기가 지금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 때문에 지금 다 여기 벽을 뜯은 것 같아요. 뜯어서 누수를 잡으려고 하는 흔적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 도배를 이렇게 다 찢어놨어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다 누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다 뜯었고, 석고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뜯어놨죠. 곰팡이가 있어서. 그리고 이쪽 라인도 보시면 전부 다 곰팡이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누수가 있어요. 여기도 다 누수. 전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누수가 되어 있는 그런 라인들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죠.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9년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근데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미리 내부 사진까지 전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현장에 와봐야지만 알 수가 있죠. 근데 일단 리모델링 너무 잘 해놨어요. 샤시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도배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깨끗해요. 그리고 주방 누수를 제외하고 보면요, 주방도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보시면 화장실도 깨끗해요. 화장실도 전부 다 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한 번도 입주를 안 한 것 같아요. 사용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공사하고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마 누수로 좀 수리를 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반전입니다. 오래됐겠구나 했는데 리모델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이 돼 있었는데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유령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알고 저렴하게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투룸 방 하나 더 있는데 좀 조그마죠? 여기가 아마 뭐 침대를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같고요. 여기도 보면 등도 그렇고 천장은 여기 다 깨끗해요. 누수가 있는 라인들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라인만 지금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베란다까지. 베란다도 괜찮아요. 바닥 타일도 그렇고 다 했습니다. 근데 보일러는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쪽 라인도 크게 이쪽은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호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은 전체 다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올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누수가 있죠, 지금 여기도. 누수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
냉장고도 지금 새 거로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주방도 다 새 겁니다. 더러운 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고,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방이 원룸인데 좋아요. 여기는 또 누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바닥도 깔끔합니다. 에어컨, TV 있죠. 그리고 일단 세탁기도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제가 탐이 나죠.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되어 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호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리모델링 돼 있어요. 이 소주도 있고요, 옵션으로. 여기다 보면 집이 그냥 짐이 있는 상태지 여기도 누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떠 있거든요, 바닥이.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밑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여기 집은 깔끔한 상태다.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1149 사건이고요. 대전광역시 서구 개정동 83-1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91평, 건물 면적은 152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14억 8천 정도 되는데요. 현재 한번 유찰돼서 10억 3,5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은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층에 옥탑방이 있었죠. 이 옥탑방은 실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근데 위반인데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사용 승일은 2009년 10월 6일 날 준공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약 16년 정도 된 물건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부는 전체적으로 올 리모델링이 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대부분 2년에서 5년 정도 된 물건만 보잖아요. 신축 같은 부분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내부를 보니까 누수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령 건물이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 22년 8월 19일 세종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깔끔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드리면요, 총 15개 호실입니다. 옥탑까지 포함해서고요. 그래서 1층에 상가, 2층에 원룸 3개, 투룸 2개, 그리고 3층도 원룸 3개, 투룸 2개, 그리고 4층은 원룸 하나, 1.5룸 하나, 주인 세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하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도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로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크면 1.5룸인데 원룸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계산할 때는 어차피 옥탑 같은 경우에는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지금 전체 리모델링이 22년 정도에 다 된 물건이다 보니까 22년 준공된 물건 기준으로 월세 수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룸은 2022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40만원, 1.5룸은 2022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0,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75만원, 그리고 주인세대 21년에 준공된 물건이 3000에 12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완실이 됐을 경우에 총 보증금은 1억 2,500만원, 그리고 월세는 740만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연식은 16년 정도 되긴 했지만 22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부에 좀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웬만한 분들이 애초에 이 물건도 안 볼 거고요.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저 내부 상태를 보고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지만 현재 70% 기준으로 한번 수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요, 대출 90%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9억 3,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찌스세 같은 경우에는 약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명도 비용은요, 임차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원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령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도 비용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 수리 비용인데, 수리 비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수익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3,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70% 최저가 기준이지, 여기서 내가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훨씬 더 초기 투자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약 9억 3,200만 원에 4.7%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 383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월세 740만 원에 이자 383만 원을 제외하면 순월세가 357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금 1억 3,350만 원에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전세가 없이 전부 다 월세만 세팅된 금액입니다. 이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8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순월세 357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850만 원을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502%나 나오는 물건입니다. 일단 이 수익 분석에 관련해서는 현재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고 임차를 전부 다 마쳤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부가 누수가 굉장히 좀 심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수리해야 되고요,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더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만약에 이 물건을 입찰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되면 그때 수리비를 산출을 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실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리 비용이 드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내가 수리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입찰할 금액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이 기피하는 물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물건을 투자할 때는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바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신축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물건들이 더 돈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특수물건, 지분물건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단순하게 수리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물건보다 더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은데 수익률을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 모습보다는 바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입찰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를 다 부를 겁니다. 다 부르고 내부로 다 확인한 다음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금액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더 여윳돈을 잡아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탁이 아닌 근저당으로 낙찰가의 한 90% 가까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요. 그러면 나머지 괜찮은 부분들만 먼저 임대를 좀 주고 나머지 문제가 되는 호실은 비워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한 5,000만 원 내외면 충분히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000만 원도 제가 봤을 때 좀 많아요. 한 2, 3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입찰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미리 업자들과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견적 받고 그 부분을 입찰가에 반영해서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